네. 자, 이번 시간은 TAT 2급 제54회 기출문제의 근로소득 세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근로소득 2번 급여자료 입력 문제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문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447페이지고요.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제니스전자 기출 54회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문제를 보시면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한번 보실까요? 사무직 배인철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자료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는 소득이 없다. 네, 직계존속 아마 소득자의 어머니 같습니다. 김민주 배우자는 이자 소득 600만원과 배당 소득 1800만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자와 배당을 합치면은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의 합계가 2400만원이기 때문에 김민주 배우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되죠. 100만원 넘는 배우자. 우리가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분리과세는 우리가 소득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제외될 수가 있는데 합치면은 2천만원이 초과되죠.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되었다. 김민주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배상훈 직계비속 자녀인 것 같아요. 총 급여액 480만원이 있다. 그러면 총 급여액 500만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직계비속 배상훈은 소득이 없다. 배영민은 미취학 아동으로 소득이 없다.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를 수정하시오. 요 1번 문제를 먼저 하면 됩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소득관계 이걸 반영해가지고 기존에 입력된 내용이 잘못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메뉴에 가느냐? 인사급여 누르셔가지고 사원등록에 가셔야죠. 사원등록에 가서 배인철 1001번 배인철을 선택하시고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부양가족 등록 현황을 봅니다. 먼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를 기본을 0번을 입력해서 부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박금자는 소득이 없다 그랬으니까 60세 이상 이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상훈 자녀가 부로 되어 있는데 97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20세가 넘었죠. 만 20세가. 그죠? 97년생이기 때문에 소득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이가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본이 부과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배영민은 취학전 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19년생. 그래서 지금 4살쯤 된 나이니까 20세 이하 맞습니다. 자, 배우자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본인 세대주 맞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원 등록에서 배우자 김민주를 부로 바꾸는 걸 수정했습니다. 다음 2번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이렇게 알려준다 그랬죠. 교육비 세액공제도 소득공제 탭에다 입력한다. 이렇게 알려준다 이 말이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정산명세 탭에 입력한다. 네, 그래서 세 가지만 나왔어요. 보험료, 교육비, 연금. 자, 자료 1번은 부양가족의 이름들 다 정리했고요. 다음에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보험료 영수증이죠. 계약자가 소득자인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계약자 배인철 확인하시고
보험의 종류가 보장성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장성 맞고요. 그 다음에 박금자 직계존속과 그 다음에 배인철이면 본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박금자 직계존속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었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배인철 본인 거는 무조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인사급여 메뉴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연말정산 관리의 메뉴에 있는 메뉴입니다.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코드 두 번째 줄에 있는 코드 셀을 더블 클릭을 해서 배인철 확인하시고 밑에서 확인. 네, 배인철의 소득자료 불러왔습니다. 자, 거기서 보험료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고 그랬죠? 네, 소득공제 탭을 클릭하시고 박금자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만약에 기본이 부로 되어 있는 보험료 피보험자 거는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주 배우자나 배상훈의 직계비속 보험료라면 입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박금자는 입력이 되지요. 자, 국세청 보장성 셀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80만원 1800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보험료가 있었죠. 배인철. 자, 위에 있는 1번에 있는 보장성, 여기 국세청에다가 여기다가 108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합계가 288만원 되겠습니다. 자, 448페이지 자료 2번. 네, 보장성 보험료 두 개 다 입력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육비 자료입니다. 학생이 김민주. 자, 김민주가 배우자였어요. 그런데 대학원 등록금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입력이 안 되죠.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교육비 입력이 되는데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 것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의 것만 입력한다. 네, 꼭 알고 계시고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이 누구죠? 직계비속. 네, 직계비속의 교육비 제외되고요. 다만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입력이 가능하다. 네, 그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외, 예외다 이거죠.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김민주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44호 서식으로 되어 있는 이 납입증명서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고 학원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입니다. 네, 성림어학원에서 발급을 했는데요. 대상자가 누구냐면 배영민입니다. 배영민이 취학전 자녀라면은 입력을 해도 됩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자녀는 교육비의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배영민을 가보겠습니다. 교육비도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기 때문에 네, 배영민 19년생이잖아요. 네, 4살이죠. 그래서 입력합니다. 자, 보험료에서 오른쪽으로 더 스크롤 하시면 밑에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시면은 교육비 열이 있습니다. 자, 배영민의
여기 구분란을 클릭을 해서 1번 취약전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고 여기 구분란에 1, 2, 3이 있죠. 취약전 클릭한 다음에 이거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예. 학원에서 발급한 것은 그 밑에, 국세청은 그 6칸, 밑에는 국세청 이외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50000이죠. 105만원 입력. 네.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입력 가능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학원비는 입력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자료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소득자 본인이어야 돼요. 배우자의 연금이라든가 자녀의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택 관련 부분과 연금 관련 부분은 소득자 본인이 계약자인 것만 입력을 하는 것이죠. 자, 가입자가 본인 맞죠? 자, 삼성생명보험에 480만원 연금저축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연금저축 세액공제단에다 입력을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아까 앞 자료에서 연금저축은 정산명세에 입력한다 하고 알려줬죠? 자, 정산명세 첫 번째 탭입니다. 자, 세액공제는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오른쪽에 58번, 59번, 60번, 60-1번이 연금계좌예요. 거기에 60번에 연금저축이 있죠?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자, 화살표를 클릭하면 연금계좌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 연금저축 하면은 3번이죠. 여기 3번 클릭하시고 금융회사 코드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삼성생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 엔터 405번이죠. 계좌번호 거기 자료에 나와 있죠. 004-121-20301 불입금액 4800 플러스 48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아래에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여기 72만원이 세액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 480만원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자, 자료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네요. 연금저축이 하나 더 있죠.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연금저축 자료는 가입자가 누구냐? 배우자란 말이죠. 네, 그래서 가입자, 배우자 거는 입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우리가 모두 연말정산에 반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바로 실무수행평가가 5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져 있는 그 메뉴에서 바로 답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답을 기입하시면 돼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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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니까 9점이네요. 그래서 방금 연말정산 한 거에 대한 배점이 9점이라는 얘기죠. 9점. 자, 46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배인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37번 차감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 차감소득 금액이 틀린 사람은 뭐가 틀렸느냐? 부양가족 등록을 수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틀리겠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소득공제 부분은 다른 거 하나도 입력한 게 없어요. 전부 세액공제 부분에서만 입력을 했고 소득공제에 반영된 게 우리가 사원 등록에 가서 그 부양가족 배우자 김민주를 부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틀렸다 저하고 맞춰봐서 틀렸다면 아까
사원 등록에서 배우자 그 150만 원 그거를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37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정산 명세에 가가지고 37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 있죠? 차감 소득 금액 23270-5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23270-500이 2번에 있잖아요. 2번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배우자를 부로 하지 않았으면 여기 차감 소득 금액이 이거보다 더 줄었겠죠. 150만 원이 더 줄어들어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답이 안 보이겠습니다. 다음에 47번. 배인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가지고 60번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얼마냐. 여기서 연금저축이 틀리는 사람은 배우자 것까지 넣었으면 틀리겠죠. 우리는 배인철 것만 넣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자, 연금저축 60번에 가셔가지고 아까 확인했던 요 72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가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그 다음에 48번 문제 61번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냐. 네, 우리 보장성 보험료 맨 앞에 두 사람 거 있었죠? 그거 아마 이건 대부분 맞았겠죠? 자, 61번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12만 원이죠? 세액공제 금액이니까 요게 답이 됩니다. 12만 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냐? 네, 교육비 세액공제. 네,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를 입력한 사람은 또 이게 틀리겠네요. 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입력을 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63번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물었으니까 요게 세액공제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157500 157500. 자, 마지막 문제 50번 82번에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인가? 네, 실효세율 82번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죠? 1.3이네요. 답을 1.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면은 실효세율도 틀리게 되고요. 여기서 문제를 좀 여기서는 많이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근로소득 부분을 실무 수행에 대한 거 잘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은 부가가치세에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득점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그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부가가치세 공부도 완벽히 해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 한다면 저는 여기 연말정산이라든가 이 소득세 쪽의 공부를 더 먼저 하고 쉬운 거 먼저 해놓고 부가가치세 공부를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가가치세 문제도 TAT 2급에서는 1번, 2번 문제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되고 3,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3, 4번. 네. 자, 이렇게 해서 54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54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TAT 2급이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90분입니다. TAT 2급은 FAT 1급보다 30분 더 주게 됩니다.